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바이든이 시진핑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을 말릴 의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대면 양자회담으로 만난 두 정상은 회담의 비공개 회담에서 전략적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간 무역 충돌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북한의 핵실험 중단 요청에 의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 이익의 핵심이자 미중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측 공식 발표에서 체제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대화 등을 언급했으나 북핵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한국의 기후정책이 2년 연속 최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어제 기후변화 대응지수가 발표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의 기후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정책 부분에서 평가하는데 한국은 100점 만점에 24.91점으로 최하위권인 6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등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지수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이 여전히 불충분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축소를 비판하며 석탄 발전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서울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1년 내 중점적 추진 정책에서 독점 플랫폼 공정 기조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카카오 사태처럼 경쟁이 부족한 상태에서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및 서비스 우대와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앱을 통해 가맹 택시에 코를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심사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우연히 어떤 음악이 귀에 들려올 때, 지나가다 어떠한 향이 코에 스칠 때, 전에 찍었던 핸드폰에 남겨진 사진들을 볼 때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과거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립니다. 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떠한 추억은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죠. 물론 과거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기억하는 것이 많다는 것, 돌아가고 싶고 추억할 일이 많다는 것은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다는 말이 되겠죠? 그땐 미처 몰랐지만 저 멀리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과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의 추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화요일 아침 방송, 저는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연출과 아름다운 넘버들, 자중을 압도하는 배우들의 춤과 연기, 이성보다는 감성이, 정형보다는 정열이 가득한 낭만적인 공연물 뮤지컬. 요즘 같은 날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속상하시다고요?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들만을 위한 아름다운 뮤지컬이 펼쳐집니다. 화요일에 보이는 뮤지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두들 오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에 일찍 도착해버렸네요. 먼저 여유있게 공연의 설렘을 즐기고 있을 테니 안전하게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도 많고 더 흥미로운 뮤지컬을 예매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인지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천재적인 예술적 재능을 지녔으나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오페라 하우스 지하 은신처에 숨어 지내는 팬텀의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주인공의 이름을 말씀드려서 뮤지컬의 제목을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뮤지컬 팬텀입니다. 관람 전 뮤지컬 팬텀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도 콕 집어드릴게요. 첫째, 주인공 팬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원작인 오페라의 유령 속 팬텀이 광기를 띠며 사랑에 집착하는 존재였다면 팬텀에서는 팬텀, 즉 에릭의 인간적인 면모가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둘째, 아름다운 발레 안무. 과거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되는 고통 속에 버려진 운명의 긴 서사를 아름다운 발레 안무로 압축했다고 해요. 셋째, 다양한 넘버와 다양한 볼거리들. 여러 가면을 보는 재미야 화려한 무대 연출까지 준비되었다고 하니 얼른 뮤지컬을 보며 같이 확인해보자고요. 그럼 윤딴딴의 그 시절을 기억해 듣고 와서 1부 공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배경은 파리의 오페라 극장. 오페라 극장 지하에는 흉측한 얼굴을 한 에릭이 살고 있어요. 그는 항상 얼굴을 가리기 위한 가면을 쓰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팬텀이라고 부릅니다. 팬텀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노래하면서 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천사여, 어둠에 갇혀버린 내 삶에 빛을 밝혀다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빛은 오로지 음악이며 천사의 음성을 가진 그녀를 찾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주인공 크리스틴의 등장. 크리스틴은 오페라 하우스 내 자신이 머무는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숨어 지내던 팬텀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천사의 노랫소리라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틴을 극장의 디바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팬텀. 크리스틴다에 신들은 당신을 상상하면서 미소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팬텀은 크리스틴에게 매일 비밀스럽게 노래 레슨을 해주게 됩니다. 크리스틴의 노래 실력은 나날이 발전하게 되고 비스트로에 참가해 무대를 펼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 역시 팬텀처럼 반해버리고 말죠. 주인공이 된 크리스틴을 시기하는 카를로타는 그녀에게 독약을 먹여 첫 무대에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에 분노한 팬텀은 쓰러진 크리스틴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하로 데려오고 카를로타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데, 여기서 1부 마치고 잠시 인터미션 갖고 2부에서 찾아뵐게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팬텀의 서사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1부에 이어 눈을 뜨게 된 크리스틴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의아해하고 있어요. 팬텀은 이곳이 자기가 숨어 지내고 있는 장소임을 말해주며 크리스틴의 복수를 위해 카를로타에게 갑니다. 그 사이에 오페라하우스의 담당자 카리에르가 크리스틴을 찾아와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틴은 이를 거부하고 카리에르를 통해 팬텀의 과거에 대해 듣습니다. 팬텀의 가면 벗은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떠났지만 크리스틴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팬텀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팬텀은 용기를 내어 가면을 벗게 되는데 그러나 역시 그녀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며 입고 있던 가운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크리스틴. 크리스틴은 그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하며 팬텀에게 달려가지만 팬텀은 비극적인 자신의 운명에 다른 결심을 하며 공연은 끝이 나게 됩니다. 뮤지컬 팬텀은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그동안 다른 작품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팬텀의 비밀스러운 유년 시절을 깊이 있게 다루고 흥미로운 캐릭터와 장면들을 추가해 스토리를 더 알차게 완성시켰습니다. 팬텀은 199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으며 한국에서는 2015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한국 초연 당시 뮤지컬의 결정판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알려드린 관전 포인트들도 잊지 않고 확인해 보셨죠? 어떻게 만족하실 만한 공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우들의 의상, 소품 등이 매우 풍성해서 한 장면 한 장면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같은 무대 속에서 다른 사건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대 속 무대. 액자식 구성으로 연출하여 소설을 무대라는 공간에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텀은 가사와 발레 안무에 대부분의 스토리가 녹아있어서 정확한 줄거리를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뮤지컬이에요. 극중 발레리노와 발레리나가 나타나 팬텀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은 오직 무용으로만 표현되는데 몸으로만 표현하는 아름다움에서 오는 감동과 전해지는 슬픈 내용은 잊히지 않습니다. 팬텀이 왜 종합예술이라고 평가받는지 이해가 되네요. 180분 동안 뮤지컬과 오페라와 발레가 어우러지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특히 2부에선 발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성악이나 발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다시 한번 봐도 좋을 뮤지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화요일에 보이는 뮤지컬은 테이크의 나비 무덤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단비,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백서연, AD의 박초연, 진행의 전 박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